네, 오늘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에서 파란불을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인데요.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좀 더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나오신 분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멘토 나와 있고요. 리서치 하름의 고윤기 멘토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해서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반도체 시장 조금 더 좋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권희 멘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 이미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몰리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이제 보면 보도의 경향이라든지 해외 그 리서치의 이제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바닥을 돌아서 이제 3분기부터는 돌아선다라는 지금 하반기에는 무조건 좋아진다는 쪽으로 지금 많이 의견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급등하는 망상을 보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이제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내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좀 불식시키면서 삼성전자가 66,000원대 박스권 상단을 뚜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한 이틀 동안 한 1,400만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을 좀 땡겨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안에서 또 AI 반도체 칩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AI 칩,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DDR5 여러 가지 같이 이제 겹치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훈풍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지금 오늘은 이제 좀 그 금요일날 급등 이후에 좀 쉬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종목별로 계속 선별해가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를 냈다는 부분은 관련된 후속 종목들 여전히 좀 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심 더 가져라 이런 말씀이신데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보안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이 마이크론 보안 이슈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좀 득이 될까요? 고윤기 멘토님, 반도체 시장 전반하고 그 이슈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반도체 저점을 다졌냐라는 어떤 단답적인 그런 질문보다는 다져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 자체는 지금 8개월째 역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되는 부분은 2분기를 바닥을 찍고 나서 3분기부터는 점차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지금 녹아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지표기 때문에 좀 주가는 선행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분기부터는 이제 강한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전망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향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각 그 글로벌 업체들의 감산 정책과 맞물려서 이제 수요가 점차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지금 맞물리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부터는 클라우드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 그리고 자동차 산업들의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객관적인 통계를 본다면은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가 제시한 공급 초과율을 놓고 본다면 1분기 때만 해도 13.9%, 2분기 때는 6.5%, 3분기 때는 마이너스 4.8%를 제시를 하면서 2분기 이후에는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솔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IT 수요의 회복에 조금 미진할 가능성인데요. 이런 부분은 미국의 이제 그 소비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풋라커라든지 BF 같은 경우도 어제 2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은 좀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분쟁이 지금 지속됨에 따라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이 가기 전에 매수는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매수는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과연 현재 가격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조금 올 수 있다. 조정이 왔을 때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게 반도체 그리고 하나가 엔터주지 않습니까? 근데 엔터주는 오늘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습니다. 하이브가 좀 조정폭이 큰 것 같고요. 엔터주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권희 멘토부터 좀 얘기하실까요?
예, 그동안 이제 엔터가 이제 뭐 다른 업종들 안 좋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호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호재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실적이었죠. 1분기 실적들이 원래 이제 엔터는 1분기가 대부분 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예상치보다 항상 더 잘 나오면서 특히 이제 뭐 하이브, 그다음에 JYP, YG엔터, 특히 이제 YG엔터는 사실은 이 새로운 신인그룹의 또 데뷔까지 같이 엮이면서 같이 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일정 부분 이제 그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G라든지 뭐 지금 JYP 같은 경우는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는 오늘 뭐 이타카 홀딩스 관련돼서 조금 안 좋은 저스틴 비버가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 뭐 아파서 잘 활동을 못 한다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 인수했던 기업에서 이제 그 생각보다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우려감이 좀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근데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워낙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타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화학적 결합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된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하이브는 더 좋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JYP라든지 YG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SM은 이제 또 한동안 또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많이 지불되면서 생각보다 뭐 실적은 예상보다는 잘 나왔지만 여전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M이 언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 엔터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북미 진출을 통해서 세계 시장으로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잘 이어지고 있고 이 시스템들이 잘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얘기 들었으니까 오늘 봐야 될 게 조선주입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이상로 멘토가 아까 또 좀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선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오늘 조선주의 강세 그리고 이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조선주를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면 현대 지금 HD 현대중공업, 그 한국조선해양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중공업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오늘 뭐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진짜 이 투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조선주 수주가 좋았습니다. 작년부터 수주 금액이 굉장히 늘기 시작했고 올해도 이제 수주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주 금액을 보면 예전에 이제 주가가 수주 금액에 따라서 움직이던 조선주가 이제는 좀 실적을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약간 뒤늦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수주 잔고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용으로 보면 그럼 어떤 선박을 주로 수주하고 있냐 지금 현재 LNG 선박이 거의 중점되어 있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전 세계 LNG 올해 발주량의 한 85% 정도를 두 대 빼고는 다 그냥 우리나라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NG 선박과 그다음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이제 워낙 그 강점을 갖고 있고 그동안 이제 조선업이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망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조선수는 별로 없고 사실은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이라든지 탱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뭐 공기 내에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 3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조선주들은 지금부터 이런 수주 잔고 대비 네.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을 해소되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윤기 멘토께서는 조선주의 의견이 우리 이건희 멘토랑 비슷하신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선주를 우리가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좀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저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신조선가 자체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매출에 인식되는 시점이 1년이나 2년 전 거거든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저가 수주에 따른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2년 전부터 신규 수주가 굉장히 좀 저가 수주에서 탈피된 본격적인 이제 그 이익이 올라오는 그런 수익성이 좋은 수주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이제 눈으로 찍히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올해는 아마 그 조선 3사들이 대부분 다 영업이익 자체가 다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것만큼 긍정적인 지금 분위기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건비적인 요인인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름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은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NG선에 대한 그 중요성과 그리고 이제 집중도는 조금 더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만큼 저는 뭐 다른 대형 조선 3사 대비해서는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LNG선 관련된 특화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최선원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주는 삼성중공업이다. 조선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시장 오늘 특징주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단기 유망주 꼽아오신 것들 확인하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오늘 단기 유망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관련주를 가져오셨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고윤기 멘토께서는 JO CNT 파우더 생산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 2차 전지 오랜만에 또 소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확인하죠. 예, 이제 우주항공 테마는 항상 이제 뭐 관심이 있을 때는 또 분위기를 확 타다가 또 관심 없을 때는 또 한동안 얘기가 안 나오는데 캔코아 조정 잘 받고 2만 원대에서 2만 원을 못 가고 내려와서 지금 조정 잘 받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올해 매출액은 한 1,000억 이상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고 1분기도 마찬가지로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우주항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항공우주 쪽에서 이제 원재료라든지 뭐 파츠 쪽에서 고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주로 이제 캔코아라고 하면 도대체 뭘 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비행기의 동체라든지 그다음에 UAM 같은 경우도 동체 가볍고 튼튼한 소재를 만드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고객사로는 이제 주로 나사라든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이런 여러 업체들과 거래했던 내역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지금 물론 보잉과도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우주항공 테마 지금 한번 또 움직일 자리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UAM 관련돼서 지금 어제 또 지난 주말에 또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UAM 관련돼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목해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3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22,000원 목표가에 손절가 15,300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고윤규 멘토가 가져오신 2차 전지 관련주 JO 설명 좀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수급과 그리고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썩 양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된 그런 구간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양극재와 응급재를 제외한 이제 CNT 도전재 쪽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이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사업 구조 자체는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일단 매출 구조의 80%를 잡고 있지만 전지 소재, CNT 도전재 쪽으로의 이제 신사업과 관련해서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C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도전재로 쓰이던 카본 블랙보다 당연히 이제 도전성이 좋기 때문에 기존의 도전재 대비해서 20% 함량으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도전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방전에 대한 어떤 수명에 대한 그 효율이 향상이 되고 수명 연장 효과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에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피사와 지금 CNT 신규 적용을 위해서 지금 논의 중인 것만큼 하반기 이로 인해서 생산 설비 자체가 조금 더 풀 가동하게 된다면은 이익과 그리고 이제 마진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2차 전지 CNT 도전재에 대한 수요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충분한 업체이기 때문에요. 지금 약간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좀 슬로해질 이런 상황에서 좀 매집 구간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한번 좀 수익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기 멘토가 단기 유망주로 소개한 JO 방금 전에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조금 더 길게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멘토 LNG 선습주 확대 수혜인 삼성중공업, 조선주 중에 좀 보자 중장기로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고윤기 멘토는 ST팜 바이오 회사죠. 실적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두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각각 확인해 보죠. 이권희 멘토의 삼성중공업부터 얘기를 들어보죠. 네, 뭐 조선주가 이제 드디어 좀 뭐 움직임답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은 뭐 일단 조선주 탑픽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탑픽은 현대중공업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더 올라가는 포인트는 사실 삼성중공업이 더 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LNG 확대 수혜인데 결국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LNG의 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고 LNG 선박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수주가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결국엔 1, 2년 뒤에는 계속 이게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국내 이제 해양 플랜트 예전에 말이 많았던 그 FLNG라고 해서 바다에 떠 있는 이제 LNG 공장이죠. 이 공장을 짓는 회사가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밖에 없고요. 현재도 수주에서 한쪽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해양 FLNG 관련된 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탑픽으로 우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LNG 운반선 수주 잔고도 세계 1위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여전히 삼성전자라든지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삼성중공업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얼만큼 나아질 건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계속 뭐 투자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중장기로 9,5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2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흐름이 좋은데요. 삼성중공업 중장기 유망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9,500원에 손절가 5,250원 제시하셨습니다. 앞서 조선주 의견을 제가 고윤기 멘토한테 여쭤봤을 때도 고윤기 멘토가 가장 탑픽을 삼성중공업이다 이렇게 뽑으셨는데 두 분이 의견이 좀 일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윤기 멘토는 대신에 이제 중장기 유망주로 ST팜을 오늘 들고 오셨거든요. ST팜의 중장기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가파른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이제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지금 노리게 되는 그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뭐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본다면 6개월에서 1년 뒤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강세를 띠면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환경이 펼쳐질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셀트리온을 비롯한 일부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ST팜을 봐야 되는 이유는 실적적인 모멘텀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팜의 1분기 수출액이 1년 새 이제 321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37%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신약 API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1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신약 API 자체가 이제 고수익인 만큼 향후에 실적적인 모멘텀이 더욱더 뚜렷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2022년도에 연간 올리고 매출의 81%를 이미 1분기 수주 금액으로 달성한 만큼 올해도 또 향후 실적적인 모멘텀이 매우 큰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mRNA 이제 기술 수출 시점에서 주가의 리레이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아무도 제약 바이오에 크게 관심이 없을 때 좀 매집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천천히 매집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가 크게 시장의 이슈를 받지 않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 이후에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RNAi 기반의 치료제 렉비오의 처방 건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파트너사라고 할 수 있는 ST팜에 대한 어떤 수주에 대한 증가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관심이 없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쪽 바이오 신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mRNA였잖아요. 백신 만들면서. 이게 그전에는 의약품에 많이 사용되지 않던 뭐 기술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 백신 이후에는 결국 뭐 암 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이제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주인 ST팜 한번 이런 시기에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1차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권희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